천조국 그러잖아요. 과연 저 사람이 지금부터 4년 동안 국방예산 1,000조짜리 세계 최강 미군의 수장으로서 핵가방의 주인이 되어도 되는 건가? 이번 TV 토론이 사실은 바이든 캠프에서 요청을 해서 앞당겨서 한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은 완전히 실격패 수준이었어요. 요새 말로 하면 폭망각. Look, if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우리가 미국을 흔히 뭐라고 합니까? 천조국 그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방예산 1,000조짜리 그 세계 최강 미군의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목소리 이런 게 벌써 처음부터 요새 말로 하면 폭망각이었어요. with the COVID,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안녕하세요. 스프 컨트리뷰터 이현식입니다. 사람들이 대통령 TV 토론을 볼 때 결국은 그 사람이 대통령감으로 보이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바이든은 이날 완전히 거의 실격패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일단 굉장히 쉰 소리가 나고 기침도 하고 말이 잘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The fact is that the vast majority we brought out in what Mr. Trump left me. 게다가 표정도 굉장히 뭔가 넋이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Soleimani, the two greatest terrorists, biggest terrorists anywhere in the world. 그동안에 바이든이 늙었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 정도였어?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고 바이든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참담한 기분을 느꼈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Painful, heartbroken. A wreck. 이번 TV 토론이 사실은 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바이든이 응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바이든 캠프에서 하자 요청을 해서 예전 대선 때보다 앞당겨서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바이든이 이 지지율 격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캠프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이 물가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지금 정부를 욕하고 싶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하면 안 될 것 같은 모습을 지금 시점에 끌어내서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추격의 전기를 만들고 싶다 해서 바이든 쪽에서 요청을 해서 만든 토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날 바이든이 보여준 막 말도 더듬고 가다가 문장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중간중간 시선이 허공을 떠돌고 They call that to build these chips. Everybody, they pay, the millionaires pay 1%. 1%. So no one after, I would not raise the cost of Social Security for anybody. 이런 모습은 과연 저 사람이 지금부터 4년 동안 세계 최강 미군의 수장으로서 핵가방의 주인이 되어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낳았던 거죠. 일단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3월에 바이든 그 신년 국정 연설에서는 카랑카랑하고 되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연설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토론 다음 날 또 후보자 연설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 My message to President Putin, who I've known for a long time, is simple. We will not walk away. I will not bow down.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심이 딱 그겁니다. 3월에 국정연설할 때 이거는 바이든의 동무되고 원고가 프롬프터에 떠 있잖아요. 스크립트가 다 있습니다. 큐시트가 다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나올 때 뭐 맞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정치 전문가들도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그런 의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에 대해서 각본대로 진행할 수 없는 1대1 인터뷰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그동안에 바이든 캠프에서 그걸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왜? 예상 못한 상황에 부닥쳐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지 자기들도 사실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걱정했던 모습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그동안에 계속 바이든에 대해서 그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냥 심술궂은 농담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I'm going to demand a drug test too, by the way. I don't want him coming in like the State of the Union. He was high as a kite.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들,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런 상태인 걸 그동안에 감추고 이번 선거를 그냥 치르려고 했던 거냐. 전국의 유권자들이 거기에 끝까지 속을 것 같았냐. 이런 식의 분노 섞인 반응들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토론을 잘 했다고 봐야 되나요? TV 토론 결과 네. 트럼프가 당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무튼 트럼프의 승산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높아졌다. 토론 전에 0. 거의 1%포인트까지도 붙었던 지지율이 다시 1%포인트 가까이 지금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날 썼던 서사의 구조는 자기가 대통령 할 때는 미국이 물가도 별로 높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다 미국을 무서워했다. 멋진 나라를 물려줬는데 바이든이 엉망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서 3가지 축의 공격 전술을 썼습니다. 첫 번째, 경제, 인플레이션 문제. 그 다음에 이민,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 세 번째, 그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킨다. 요 3가지를 섞어서 계속 바이든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고 무슨 질문이 들어와도 기승전 이걸로 갔어요.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He's destroyed our country. He's done a poor job and inflation's killing our country. It is absolutely killing us. 이민자 문제가 이제 지금 미국 대선에서 큰 이슈니까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저 중남미에서 들어온 수백만 이민자들이 여러분들 흑인들, 히스패닉들 일자리 다 뺏어간다. 이렇게 받아쳐요. 원래 흑인들, 히스패닉들,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불만, 불안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속 찔러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이날 제대로 받아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그 트럼프가 정권을 잃고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실패를 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대중 집회에 나와서 좀 심한 말을 많이 한다든가 막 미치광이처럼 그 틀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된 국가 원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표의 확장성이 없었던 거거든요. Did you hear what he said about humanity? I've seen the humanity, and these humanity, these are bad. These are animals, okay? If I don't get elected, it's going to be a bloodbath.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절제하는 걸 또 작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토론의 날 굉장히 잘했어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마이크 타이슨과 그 이밴더 홀리필드의 아주 유명한 그 복싱 매치가 있었어요. 그때 타이슨이 홀리필드 귀를 물어 뜯었잖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TV를 틀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자기 것이 아닌 표를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이 가져왔냐? 그건 또 아니라는 평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본색이 좀 드러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해칠 것 같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지난번처럼 대선을 치렀는데 패배했을 경우 과연 패배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질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했어요. 공정하게 치러진 대선이라면 뭐 인정할 수도 있겠지. If it's a fair and legal and good election, absolutely. 그다음에 그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과연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 그건 뭐 그 내가 대통령이 돼서 성공을 하면 그게 보복이지 하고 잘 피해 나가다가 바이든도 뭐 잘하면 잡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또 말이 좀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승리했습니다. 첫 TV 토론 승리에 이어 사법 리스크도 한 곱이 넘기면서 트럼프 지지율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ou can't have a president without immunity. You have to have, as a president, you have to be able to do your job. The American people have to do what the courts should have been willing to do, but will not. The American people have to render a judgment about Donald Trump's behavior. Because they feel this debate was so terrible. 바이든이 너무 늙어서 안 된다는 경고가 지난해부터 많았었는데 왜 출마를 고집하는지 왜 버티는지 궁금합니다. 바이든은 지금 평생을 정치인으로 산 자신에게 신이 또 역사가 준 마지막 사명이 이 트럼프라는 괴물을 제압을 해서 다시 봉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바이든이 트럼프를 정말로 싫어하고 경멸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론에서도 그 모습이 화면에 보여요. 사람이 정책 얘기할 때는 약간 초점이 나가 있다가 트럼프가 하는 거짓말이 너무 가당찮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표정에 생기가 돌아요. 눈이 막 불꽃이 튀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트럼프라는 저 괴물은 내가 끝내야 된다. You have the morals of an alley cat. You're the sucker. You're the loser. 그리고 트럼프를 또 자기만큼 잘 알고 또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지금 우리 당내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I'm here in North Carolina for one reason. Because I intend to win this state in November.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론이 굉장히 들끓는다고 하는데 이게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8월 시카고거든요. 그래서 한 7주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봄에 뭐 트럼프처럼 그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 주를 돌면서 경선을 치러가지고 자기 선거인단을, 주 선거인단을 좀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걸 민주당에서 그냥 엎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스스로 내가 본선에 나가지 않겠다. 나를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기로 약정이 돼 있는 선거인단 여러분,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전당대회에서 당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으세요 하면 돼요. 문제는 과연 바이든이 스스로 그렇게 할 거냐, 또는 그러셔야 됩니다라고 누가 과연 설득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고양이 모에 방울을 달면 해결이 된다. 아이디어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가서 방울을 달 거냐, 그게 없어요. 바이든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좀 영향력이 좀 막강한 편인가요? 그럼요. 바이든이 처음 상원의원 된 게 1972년이에요. 그때부터 당내에서 상원의원이었고, 더군다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당내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실패와 어떤 외부의 그 당신은 안 될 거야 라는 여론에 굴복하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냐. 88년 그때 대통령 선거에도 이미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또 절치부심해가지고 대통령이 좀 다시 한번 돼볼까 했는데 난데없이 젊은 흑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하더니 대통령이 돼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재선을 합니다. 그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은 세월이 8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 정권의 핵심부에서 바이든이 해야 하는 역할은 착한 동네 바보 형 노릇이었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제거당할 것 같으니까. 권력의 생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있었는데, 그러면 오바마가 나가면서 자, 다음 이제 대선에는 당신이 나가십시오를 해줬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밀려났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의 다음 후보로 나갔다가 트럼프한테 졌죠. 그래도 오바마랑 싸우지 않고 또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20년 대선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가까스로 표를 긁어 모아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첫 번째 TV 토론 망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바이든이 그래 그럼 내가 물러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못 왔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셉니다. 다른 말이 안 나오는 캠프예요. 거기다가 이 여사님의 역할도 커요.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그 본인도 굉장히 실력 있는 전문직이고 자기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날 토론 망한 다음에도 이제 그 애프터 파티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아, 우리 남편 오늘 너무 잘했죠 여러분, 박수 보내주고 흔들리지 맙시다. Joe, you did such a great job. You answered every question. You knew all the facts. 그러고 계속 지금도 이 여사님이 모금 행사장을 다니면서 민주당을 지금 다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그 밑에서 아, 이거 지금 저 바이든 대통령님 가지고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권력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바이든이 8월 전당대회에 스스로 물러난다면 그때는 민주당에서 누가 나올 대안이 좀 있는지. 일단은 바이든이 내려놓으면 그러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캘리포니아라는 큰 주에 검찰총장 법무장관을 했고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었으면 바이든은 애초에 안 나왔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후보를 바꿀 수 없다면 부통령 후보라도 어떻게 좀 바꾸면 안 될까라는 얘기들이 다 이 목끝까지 차 있어요. 도저히 트럼프를 찍을 수는 없어서 바이든을 찍을 경우에 카말라 해리스가 그러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그건 더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바꾸고 싶은데 문제는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의 여성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굉장히 강력한 지지 세력 두 가지 그룹을 갖고 있어요. A president who will bring all of us together, black, white, Latino, Asian, indigenous, to achieve the future we collectively want. 그러니까는 당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이든에 대한 흑인들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게 고민인데 감히 카말라 해리스를 바꾸자는 얘기를 못합니다. 실제로 또 당 외곽에서도 흑인 인권단체라든가 이 미국의 진보 정치에서 목소리가 큰 흑인 그룹들이 카말라 해리스 건드리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후보는 가장 스타성이 뛰어난 사람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백인 미남형 그런 그 비교적 젊은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스타성이 많은데 바이든이 TV 토론 망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절대로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지 않겠다. 충성선언을 한 겁니다. 1순위라고 이제 얘기는 되어 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기에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한 그 리버럴 진보 진영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이번 대선을 결정지을 거라고 하는 몇 개의 경합주에서 부동층 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빈 뉴섬도 지금 섣불리 나오겠다는 소리를 뭐 한 시간이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불안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레첸 위트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부의 미시건주의 재선 주지사예요. 선거를 2번 이겼어요. 상당히 비교적 젊고 일단 그 화면에 나왔을 때 되게 괜찮은 백인 여성이에요. 근데 그 미시건이라는 데는 그 자동차 공업지대고 또 지금 가자지구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계, 아랍계 그 유권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게 바이든의 큰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미시간주는 미국 내의 다른 주들 중에서 그래도 아랍계,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비중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거기서 인기가 있는 주지사이기 때문에 그레첸 위트머가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면 경합주를 끌고 올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사람을 거론하는 그 의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레첸 위트머는 작년부터 바이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토론을 망했으니까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TV 토론 며칠 전에도 상당히 긴 방송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절대 바이든 말고 다른 후보는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또 충성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또 뭐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인 조시 샤피로라는 또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그 미국 동부에 있는 주고 여기 석탄, 철강 이런 게 주요 산업인데 그게 다 이제 몰락하는 산업이고 거기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 계급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 세력이잖아요. 그런 데서 이긴 정치인이다 보니까 조시 샤피로도 이제 4세대 주자로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비슷해요. 그 지금 나오겠다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걱정을 합니다. 정치인의 일생에서, 정치적 일생에서 이른바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는 하늘이 한 번 잠깐 열어주는 기회예요. 그게 지금 나한테 온 걸까? 본인들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공화당이 역대 내놓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와 스타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전국 단위의 무려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에는 자기의 내셔널 브랜드를 구축할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나갔다가 이번에 망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있을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번 대선을 이제 패배를 민주당이 하게 되면 그 비난은 어디로 갑니까? 온전히 바이든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들고 나가면 만약에 질 경우 바이든이 먹어야 되는 욕을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런 모험을 과연 지금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저 바이든 깃발 아래 단결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nly Democrat who's ever beaten Donald Trump is Joe Biden. He is our candidate for November, and he has the best shot to beat him. What do you say to the Democrats who are saying Biden should quit after that? Stay the course. Chill out. Chill out.
민주당 후보로 미셸 오바마가 나오는 경우는 없을까요?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그 여론이랄까 바닥 민심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요. 미셸 오바마는 팬도 많은 만큼 안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통적인 백인들, 특히 백인 남성들이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 적대감 이런 게 굉장해요. 그래서 일단 뭐 여성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하와 조롱 이런 게 미국의 소셜 미디어에 넘쳐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시 미셸 오바마도 지금 이번 선거는 이미 경합주의 이 판 뒤집기로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바이든의 인생 역정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오바마와 바이든의 애매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도 아닌 오바마의 부인이 바이든 부부한테 당신 너무 늙었고 이번 토론 망쳐서 안 되겠으니까 비키세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미셸 오바마가 인기가 있으니 미셸 얘기가 나오지만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아는 사람들의 논의에서는 전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저렇게 박빙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좀 유리한 트럼프가 월등한 많은 표로 되는 경우 이후에 펼칠 정책의 톤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뭐 선거인 날 1명 차로 이기든 100명 차로 이기든 자기 맘대로 할 사람이에요. 그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표차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같이 바뀌는 주지사, 의원 이 문제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대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른바 제너럴 일렉션이라고 하는데 투표용지에 자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주지사 임기가 걸린 주들이 많아요. 주지사, 상하원 의원 이렇게 여러 가지 선거를 그날 같이 치릅니다. 이미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민주당이 해온 것들을 뒤집겠다는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걸 그냥 밀고 나갈 건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미국의 연방 정부를 약화시키고 각 주로 권력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주는 공화당 골수파들이 뒤집기가 이 연방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민주당 진보 세력이 해왔던 정책들을 다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속화될 텐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각 주의 의원과 지사가 공화당으로 더 많이 뒤집어진다면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방향이 훨씬 가속화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